지난번에 예고해드린 대로 영재 공부에서 다루고 있는 10가지 중에 첫 번째 주제 동기 유발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갖고 있는 지적인 잠재력 그리고 지적인 역량이라는 것이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동기 유발만 된다면 이 아이들은 얼마든지 높은 수준의 기량을 갖추도록 할 수 있고 또 그것으로서 아이가 자기의 존재감 아이덴티티를 형성할 수 있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아이가 장차 사회인으로서 일정한 독특한 역량을 가지고 직업을 구할 수도 있고 자기의 어떤 역할을 차지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동기유발이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영재 공부에서도 그 주제를 가지고 하나의 챕터를 온전히 이 주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 중에 아주 일반적인 얘기도 있고 또 영재아들의 독특한 요소도 있고 그리고 왜 동기유발이 실패하느냐 이런 요소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원론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잘 됩니다 라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재협회의 전문가들이 심리학을 연구하신 분도 있고 교육학을 공부하신 분도 있고 교사도 있고 아니면 청소년 아동들의 심리적인 병리적인 문제들을 이제 케어했던 신과 전문의 같은 분들도 참여해서 이 책들을 정리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유명한 마슬로의 욕구 단계 이런 것들도 여기에 포함시켜져 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마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이라는 것은 워낙 유명해 가지고 우리가 학교에서도 공부했던 그런 기억이 나긴 나는데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1단계는 생리적인 욕구고요. 2단계는 안전에 대한 욕구, 3단계는 소속감, 어느 모임에 포함되어 있다. 심리적인 안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는 자아 만족의 단계, 9단계는 마지막 단계로 자기 실현, 자아의 완성. 그래서 2단계의 것들이 채워지면 당연히 2단계의 욕구를 완화하게 되고 그런 설명들입니다. 영재아들은 사실은 겁이 많을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되게 감각 같은 것들이 발달돼 있어서 큰 소리 혹은 조금은 그 이미지 자체만 무섭더라도 아니면 어떤 고통받는 사람들의 모습, 고통받는 동물들의 모습에 대해서도 되게 강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겁이 많은 것이죠. 네, 성장하면서 대부분 이제 그런 문제들을 스스로 극복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이 다른 아이들보다 굉장히 강렬하기 때문에 부모들로서는 되게 걱정스럽기도 하고 또 반응이 워낙 강하게 나타나게 되면 이것이 병적인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갖게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 아이들의 반응이라든가 감수성의 3배, 4배, 5배, 한 10배 정도 강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만큼 이제 이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조금 폭이 넓어야 돼요. 너무 아이의 반응에 너무 노심초사해 가지고는 정말 부모들이 오히려 거기 지나치게 감정이입돼 가지고 흔들리게 되면 대단히 부모의 심리 자체가 불안정해지고 또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아이를 보호하고 아이를 안정시키는 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부모의 교육 훈련이 되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 것들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 만큼 일단 마음의 여유도 있어야 되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동기 유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은 사실은 부모가 그 열쇠를 쥐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인정받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을 때 아이들이 동기유발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동기유발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칭찬을 받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고 또 자기가 부모로부터 주목받고 싶어 하는 그런 아주 원초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것을 이제 적절히 구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칭찬을 좀 잘 해야 되는데 చిం찬을 할 적에 제가 2가지를 많이 강조하거든요. 하나는 결과를 칭찬하지 말고 의도를 칭찬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가 좀 잘해보고자 했다. 그것을 포착을 해서 칭찬을 해줘야지. 얘네들이 사실 탁월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다른 아이들은 어렵게 생각하는 것들을 실제로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쉽게 능력을 개발해서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근데 별로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가 워낙 지적 특성이 강하다 보니까 너무 쉽게 해버린 것들을 칭찬하면 아이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별것도 아닌데 칭찬을 하네. 내가 칭찬을 받고 싶으면 나의 이런 능력의 극히 일부분을 살짝 장난만 쳐도 쉽게 칭찬을 받을 수 있겠네?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잘한 건 잘했다고 해야 되겠죠. 하지만 부모가 신경을 써서 칭찬해야 될 부분은 잘해 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잘 되든 잘 안 되든
해보려고 했다는 것 자체를 포착해서 칭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발전된 부분을 포착해서 어제보다는 오늘,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 지난달보다는 지금이 훨씬 능력이 개선되었다.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리고 약간의 아주 지극히 작은 노력을 했을지라도 그런 걸 통해서 아이가 자기의 기량을, 자기의 능력을 확장시켰다는 것을 포착을 해서 칭찬을 하게 되면 아이 입장에선 부모가 나를 상당히 유심히 세심하게 관찰했다는 것들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자기가 뭔가 잘해보자겠다는 의지를 좀 더 강화시킬 수 있을 테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아주 쉽게 능력들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들을 느낄 수 있게 되면 동기유발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부모가 사실은 열쇠를 쥐고 있다. 부모가 어떻게 코멘트를 할 것이냐, 부모가 어떻게 어떠한 따뜻한 눈빛을 보낼 것이냐, 그리고 아이를 사랑하는 감정을 전달할 것이냐가 동기유발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부모가 역시 지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너는 원래 그런 아이니까 그런 것들은 너한테 너무 쉽다는 걸 뻔히 내가 알고 있어. 그런 거 말고 말이야, 나를 좀 괴롭히지 말았으면 좋겠어. 사고를 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누군가로부터 항의를 받지 않도록 해주는 게 더 좋지 않겠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 마음에 드러나는 그런 표정과 그런 말투와 그런 습관적인 태도가 묻어 있을 때 아이한테 동기부여를 하기는 실제로 굉장히 어렵겠죠. 자, 그래서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고, 내가 비록 아이 때문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받고 어려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일관되게 아이의 동기부여를 시켜줄 수 있는 스탠스를,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영재 공부라는 책에서, 영재 공부가 아니죠 사실, 영재 부모가 되기 위한 공부라고 해야 되겠죠. 자세한 내용은 부모 교육이 실시가 되게 되면 제가 이 주제만 가지고도 뭐 1시간 아니면 약간의 토론도 할 수 있을 테고, 또 질의응답도 받을 수 있을 테고, 사례를 들어서 좀 더 이해가 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